저작권도 어기고 욕까지 쓰면 형식을 깬 것이다. 그래서 재밌다. 픽셀아트, 아이소메트릭, 희망의 30 맵 디자인, 라그나로크 그림체 등 표현 방식이 좋으면 뭘 표현해도 다 보기 좋게 뽑힌다. 테일즈 위버와 디스가이아를 보면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한다. 현업자들은 단순하게 표현한다. 고급 스킬은 꼭 안 써도 된다. 작품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단순 노가다가 요구된다. 정신병 걸릴 정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뭐냐? 다른 물건을 보고 베껴서 만드는 걸 아이디어라고 한다. 능력을 얻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남의 걸 마구마구 베껴야 한다. 사이버레카들처럼 추진력을 빵빵하게 올려야 한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썩히는 경우가 참 많다. 작품 만드는데 능력을 활용하려면 인위적인 의식을 온킬 필요가 있다. 철구 이슈 왕짤톤 등 이들은 나보다 선배다.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쉽게 따라할 수 없더라. 미를 다루는 기술을 미술이라 한다. 많은 선택지 중 좀 더 보기 좋은 걸 고르는 게 미술이다. 국뽕 채널 썸네일 스타일은 개그용이라도 따라하면 안 된다. 클릭을 나빠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은 그래픽 챙기고 홍보만 잘하면 잘 팔린다. 노잼이어도 팔리더라. 예시, 로아, 검사. 사진에 필터 입히듯이 대사에도 사투리나 외국어를 얹어야 한다. 그냥 평서체를 쓰면 로스트아크 스토리처럼 노잼된다. 온라인 게임에서 점핑권은 틀린 방책이다. 치트키 쓰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빨리 실증나게 만든다. 라그나로크에서는 점핑 시스템을 삭제했다. 이런 댓글 있으면 그 게임은 노잼 만겜이다. 후반부터 재밌어진다. 노잼이면 게임을 좀 접었다 해라. 부캐 키울 때부터 재밌어진다. 전투가 아니라 수집하는 맛으로 하는 거다. 사람마다 맞는 게임이 있고 안 맞는 게임이 있는 거다. 등장인물의 컬러는 대략 빨주노 초판한보 하나씩 골라서 지정해준다. 그래야 서로 같이 있을 때 분간이 잘 간다. 진심이 담긴 발언은 남에게 연쇄적으로 감동을 주고 널리 퍼진다.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그리고 관객들을 놀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통역사들을 놀렸다. 마음으로 인한 승리는 돈으로 인한 승리보다 더 강력하다. 덕후 패티쉬는 내가 이해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 찰떡, 운동화다, 푸타나리 패티쉬 등 종류는 많다. 사람들은 마지막 이별 전에 1대1 면담을 하고 간다. 내용은 그냥 잡담이다. 예전에 도와줬던 동료들이 최후의 결전에서 다들 주인공에게 와줘서 도와준다. 이런 스토리는 장편의 빌드업 장치다. 자주 써먹는 스토리다. 2022년 기준 유튜브 시장에서 원하는 편집자 1080 30 90분짜리 영상을 주의회 업로드할 수 있게 고사양 컴퓨터를 가진 사람, 노잼도 꿀잼으로 만들 수 있게 양념칠 잘하는 사람, 기획도 직접 참여하고 모션 그래픽과 3D 아트 할 수 있는 사람, 영자막 달주라는 이게 국어 구사자, 영상 앞에 다는 광고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판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뜸들이는 효과니까 더욱 보고 싶어지게 만든다. 내가 지인의 지인을 거쳐 40명에게 투표를 해봤다. 30명 이상이 A씨안을 좋아하더라. 이런 말은 거짓말로 해도 된다. 거짓말로 해도 설득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망작에는 사람의 이탈이 빠르다. 그러나 명작에는 사람들이 이탈을 안 한다.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고 근황 찾아보려고 다시 찾아온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경매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게임 거래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항상 일어난다. 게임 아이템들은 너무 고평가된다. 너무 비싸다. 스킬 찍는 재미를 위한 스킬 포인트 시스템, 호기심 자극을 위한 열쇠와 문 시스템 등 게임에선 재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야 갓겜이다. 보통 창작자들은 다들 끈이 없어서 쥐 죽은 듯이 창작자에겐 계약을 넘어선 큰 힘이 있다. 법이 어떻게 되든 법은 말이다.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면 창작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이익을 N방만큼 나눠 가질 수 있다. 창작자의 기센 발언, 내시. 우리 회사는 이번에 1000억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근데 사장 너는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기존 유저들 다 떠나게 만들었다. 5천억의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 기회를 날린 셈이다. 넌 결과적으로 4천억의 손해를 내게 끼쳤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 보상해라. 싫으면 내 말대로 스킬 포인트, 롤백 배치해라. 이렇게 압박 가능하다. 생각보다 인터넷 못하는 타겟층이 많다. 군인 수감자 유아 노인 환자 등은 TV만 볼 수 있다.
스팀 게임은 소수만 즐기는 컨텐츠다. 컴퓨터를 앉아서 하는 일부 남자 백수들만 한다. 스팀 게임은 누워서 폰으로 못한다. 그래서 다수가 즐기는 컨텐츠가 아니다. 2020년 기준 스팀 링크 연동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폰으로도 스팀 게임 하는 유저가 생겼다. 숙련자들은 하던 거 해서 머리가 굳기 쉽다. 새로운 거 이것저것 해보면서 연구해야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 라그 제작자는 미구현 카드 먼저 출시 후 나중에 이미지 추가하고 옵션 구현한다. 이는 유저에게 호기심자 극도되며 개발할 때도 편한 방식이다. 이제 모든 시장에선 한정판 판매가 기본 소양이 되었다. 라그는 특수한 의상템들을 상시 판매 안 한다. 이벤트 기간에만 판매한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 의상 소중히 여기게 유도함. 게임은 교체법을 써서 만든다. 이거 해보고 재미없으면 다른 거로 교체. 이걸 무한 반복함. 게임은 두근거리는 로망이 있다. 티저, 스포일러 반대말, 이마나 호기심이 생긴다. 운동, 공부, 일을 해서 게임 못하는 상황이 오면 더욱더 게임이 재밌어진다. 이도 저도 아니면 낮은 점수를 받는다. 이 컨텐츠는 제가 만든 거지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편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예시로 저작권 무료 부금과 폰트가 있다. 게임 발전엔 돈 많은 현질 팬 유저도 도움되지만 능력 있는 팬 유저도 도움된다. 아트워크를 줄 알거나 코딩할 줄 알거나 번역할 줄 알거나 홍보할 줄 아는 팬 유저도 도움이 된다.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어느 정도 주된 주제를 벗어난 걸 다루면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채널 주제에서 너무 벗어난 영상을 올리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미니어처 하던 채널이 갑자기 낚시 영상 올리면 이해가 안 됨. 공감하기 어렵게 만들면 시청자가 봐도 이해를 못한다. 온라인 게임처럼 내가 관리하는 멀티버스가 하나 더 늘어나면 삶의 복잡도가 올라가서 인생이 재밌어진다. 장사할 때 최악은 물건이 안 팔릴 때다. 재고 남기지 말고 싸게라도 팔아야 한다. 장사 사업할 땐 아이템이 자주 팔리는 건가 생각해야 한다. 팔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안 팔리면 내가 사용하면 되는 아이템이면 좋다. 그러면 팔리든 재고가 남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차피 윈윈이 된다. 만약 최저가에 퀄리티도 좋은데 안 팔리면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다. 임재가 있어야 팔린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리는 거다. 업계에선 이미 매크로를 사용 중이다. 매크로는 게임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남이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만든 걸 낼름 뺏어 쓰는 버릇은 안 좋다. 내가 직접 연구해야 한다. 유튜버들은 화면 캡처를 많이 한다. 사이트 배너 광고까지 캡처한다. 사이트 배너 광고는 이런 2차적인 연쇄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부적이 필요하다. 예시, 직장에선 경력자처럼 보이는 편한 세미정장.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땐 우크라이나 깃발, 투구로 얼굴 가림 캐릭터는 은근 인기 많다. 주유소에선 휘발성 화학기체를 흡입하게 된다. 건강에 여러모로 나쁘다. 주유소에서 일하다 병들어서 일하다가 모은 돈을 병원에 바치는 케이스가 많다. 결혼 예링 영상은 개인용이라서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노래 막 넣어도 된다. 무료 봉사를 내가 먼저 제시하면 취직이 쉽다. 면접 때 연봉 깎아 협상해서 입사하는 게 유행이다. 온라인 RPG 게임엔 효율충과 장사충이 장악했다. 게임 아이템 시세는 엄청 비싸지고 현거래도 이루어진다. 장사충은 문화까지 독점했다. 걔네들 위주로만 게임이 패치가 된다. 그래서 순수 재미와 멀어짐. 2022년 현재 포켓몬이 IP 지적재산권 1등임. 포켓몬 관련 컨텐츠 만들면 떡상함. 안 팔다가 다시 판매. 게임 점검 끝나니 사람들 몰려서 접속. 이렇게 쉬는 텀을 두고 판매하면 효과적이다. 현업자들이 일 대충 하면 지망생들도 대충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 이미 다들 반쯤 대충 살고 있다. 개, 돼지는 항상 호구당한다. 효율충과 감성충 두 부류가 있다. 스킬 사용 시 MP가 든다. 등등. 게임에서 적용되는 진리는 현실에서도 적용된다. 게임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이다. 주종목, 전공, 일은 긴장이 된다. 반면 취미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다. 취미는 못해도 되니까 그렇다. 아이러니하게도 긴장을 풀어야 일도 잘 된다. 여유로움은 나태함과 비슷해서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여유로움이 컨디션 호조를 일으켜서 좋은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언박싱보단 성능 테스트를 원한다. 편집자 돈 안 주면서 SNS로 명품 자랑하는 양아치 유튜버들 많다. 그 외에도 남의 앨범 표절, 발언 논란, 먹배, 디광고 등 행실이 뻔뻔한 유튜버들 많다. 무지개엔 두 가지 무지개가 있다. 핑크, 옥색, 하늘색 3컬러를 지닌 환상적인 무지개, 그리고 빨강, 노랑, 남색 3컬러를 지닌 강렬한 노잼 무지개. 센스 있고 가볍고 톡톡 트는 작가가 있고 무겁고 육중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작가가 있다. 상권에서 상인이 한 명만 있으면 파는 품목이 적어 손님이 안 온다. 상권에서 상인이 많아야 다채로운 품목이 판매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린다. 게임에선 유저에게 카메라 이동권을 주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와 그 연출을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영화가 더 나을 때가 많다. 시청자들은 유명 게임 유튜버를 인게임에서 만나길 원한다. 영상 디자인, 게임 모드 개발은 스피드런이 안 된다. 영상은 렌더링 기다려야 하고 게임 모딩은 매번 게임을 켰다 꺼야 하기 때문에 시간 걸림, 축적된 노력의 가시적 결과 이게 은근 짭짤한 재미가 있다. 모든 게임들은 이걸 베이스로 한다. 자료조사 메모 모작, 알파 테스트 수정, 디테일 넣기 번역. 이 창작 과정 중 수정 부분이 가장 심적으로 힘들다. 레드문도 그렇고 라그 파불법사 선양도 그렇고 빨리빨리 레벨업이 되면 게임이 재밌어진다. 컨텐츠 만들 땐 이건 조회수 안 나와도 좋아 싶은 걸 만들어야 마음이 편하다. 자,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연결어를 한 개 정도 멘트로 날려야 부드럽게 흘러간다. 몸이 건조하게 만들면 이거 쪽팔리네 삭제할까? 고민하는 순간이 매번 찾아온다. 캐릭터가 착하기만 하면 평면적이라 재미없다. 마약을 하거나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더 매력적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좋게 말해도 의심받는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예쁘게 잘 꾸몄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가 거부감 느낀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전부 짱깨들이 침범했다. 광고 식당 게임까지도 전부 짱깨들과 경쟁해야 한다. 짱깨들은 저품질과 엄청난 머릿수로 승부한다. 일상툰 만화가는 일상툰 그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배우고 세바시 듣고 이러면 내 분야 아닌 것까지 듣게 된다. 산만해질 뿐이다. 한국어 어휘는 느낌 살리기 까다롭다. 짜장면 다르고 자장면 다르다. 때론 일일이가 보조사를 생략해야 자연스럽게 나온다. 한국은 좁은 사회다. 한국에선 어디를 가든 은밀하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 히마메사 타운 디자인처럼 공장식처럼 단순 배열하면 노잼이다. 좀 곡선지고 굴곡 있게 나열해야 재밌다. 게임 경험치 테이블도 오르락 내리락한다. 초안 아이디어는 찰사와 똑같다. 살을 더 입히고 가죽을 입혀야 한다. 여타 다른 네이버 웹툰 작가가 그랬듯 모든 패러디 영감 인풋을 내 캐릭터 지원을 거쳐서 아웃풋을 뽑아내야 한다. 주제를 하나를 딱 정해야지. 안 그럼 방황하고 하기 싫어진다. 솔직한 말이 예술이 되기도 한다. 실수가 예술이 되기도 한다. 영상 제작은 내 예상보다 2배로 더 오래 걸린다. 내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힘들어한다. 일본 만화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되찾고 성장해 나가는 노력형 주인공 스토리를 자주 다룬다. 대중은 틀렸다. 만화 빠르게 그리는 팁. 1. 텍스트는 확 줄인다. 2. 배경은 단순하게 만든다. 3. 남 따라 만든다. 4. 하나하나 다 구멍 없이 기획해 놓는다. 소프트웨어,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들 덕분에 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유명해 보이지만 소수만 아는 나처럼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를 좋아한다. 퐁타디 폭탄 슈터, 탑승자 없는 스포츠카처럼 무인 물체 디자인이 더 좋다. 특히 애들은 자동차만 좋아하지 탑승자 있는 디자인은 지저분해서 싫어한다. 백룸처럼 넓은 공간에 아무도 없으면 섬뜩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게임이든 공부든 빌 꽂히면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다. 한 2달 정도 안 하고 방치하게 된다. 한땐 짜장을 표준어로 지정하려고 했음. 짜장면이 더 자연스러움. 네, 유는 너 또는 니라고 말해야 자연스러움. 삐치다가 맞는데 삐지다가 더 자연스러움. 하길 바라가 맞는데 하길 바래가 더 자연스러움. 속도감은 내 예상외로 빠르다. 1초는 영상 제작 시 척도가 아니다. 1초는 느리다. 0.5초가 척도다. 다들 0.5초를 기준으로 영상을 전개한다. 어도비 오디션에서도 눈금이 0.5초씩 나눠져 있다. 사람들은 같은 10,000원이라도 10,000원 이득과 10,000원 손해를 같은 비율로 보지 않는다.
손해를 2배로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로또 당첨률이 0.0001%라고 해도 우승 금액이 100억이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며 로또를 구매한다. 입니다. 채는 딱딱해서 별로다. 해요. 채가 더 귀엽고 좋아요. 귀찮다고 어미를 자르거나 생략해서 말 재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가 뭐 달라듯 공중파 방송엔 억지 텐션도 많고 눈치 보며 하는 과도한 리액션도 많다. 남자 출연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선충들 비위 맞출 수 있을까 하며 긴장된다. 공중파는 그런 긴장감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보기 힘들다. 자연스러움도 없고 공감도 없다. 장사꾼은 해적과 같다. 돈 버는 사람들은 다들 치사하게 돈 번다. 장사꾼은 담합, 사재기, 깎아줘요. 값소릴 때까지 쟁여두기 등 여러 스킬을 쓴다. 계속 가식적인 게 싫다. 내가 그렇다는 건 몇몇 남들도 그렇다는 소리다. 나처럼 가식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협찬 영상은 악순환에 빠졌다. 광고주의 욕심 때문에 전부 다 망한다. 일단 협찬 광고는 분위기가 가식적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혐오감을 유발한다. 광고주는 마케터에게 우리 제품이 국내산이니 튼튼하니 무슨 마크를 받았니 등등을 강조하라고 한다. 장점, 단점 중립적인 TMI 다 들어가야 보기 좋은데 광고주가 장점 빼고 다 잘라버림. 제품 구매하면 사용자는 기대하라고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돈 많은 사람은 시장에서 깽판 부리고 있다. 반대라고 생각한 건 예상보다 반대가 아니었다. 검은색과 흰색은 반대이면서 동시에 같은 무채색 친구다. 참피처럼 시장에서 안 쓰이는 좋은 소재가 있다. 이런 걸 골라야 한다. 그냥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 마음에 상처받음, 연애도 그냥 하면 마음에 상처받음, 매크로처럼 유튜브 운영하면 마음 상할 일 없음. 이국종 교수처럼 억울한 사람을 다루면 다뤄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달린다. 중국인들은 매크로를 돌려 사재기 되팔이를 한다. 중국인과 범죄는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제3의 선택지를 고르는 걸 선호한다. 예시 당신의 어머니는 1 좋은 분입니다. 2 나쁜 분입니다. 3 다람쥐. 절반 이상은 여기서 3번을 고른다. 몸매가 좋아지고 싶다면 매일매일 바디 체크를 해야 한다. 일일 업무 보고는 필수다. 바쁘면 주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3D 그래픽이 개발되었지만 2D 그래픽도 아직도 쓰인다. 자동화 공장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수작업하는 공장도 있다. TTS가 있지만 아직 성우가 채용되고 있다. 옛것 새것 둘 다 별개의 영역이다. 예술은 내용 자체보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는 살아있는지, 어디에 전시됐는지 등등 폰으로 대충 싸지른 글 100개를 써서 누적 조회수 100을 얻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게시글 하나라도 신경 써서 만드는 게 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추천도 더 많이 받는다. 댓글이 모두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댓글 안 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은 방구석에서 하면 틀린 정보를 얻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망한다. 디자인 및 아트는 방구석에서 가능하다. 혐주에 붙은 댓글은 클릭하고 싶어진다. 안표상은 개최 측과 몰래 협업하고 게임사는 형거래를 몰래 한다. 현재 기업들은 경쟁사가 보이면 전쟁하듯 공격한다. 물건 베끼고 광고, 독점하고 손해보더라도 더 싸게 팔고 상대 회사를 인수한다. 사람은 수단을 안 가리고 이것저것 막 공격한 다음 항복받아내고 상대를 수하로 만든다. 개인 유튜버는 공중파와 반대되는 전략을 쌓아 경쟁력이 있다. 공중파에선 안 좋은 액션도 좋은 마냥 웃으며 포장한다. 가식적이고 거짓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솔직한 게 더 낫다. 모든 창작자는 자기 작품이 거부당하는 위기가 찾아온다. 수월은 쇼미더심 영위 신고 당했었고 윤서인은 조이라이드가 연재 중단당했다. 하지만 다시 발돋움이 가능했다. 수월은 게리모드를 써서 재도약했고 윤서인은 생각 토크 방송으로 재도약했다. 창작 활동하는데 사악함이 필요하다. 악함은 용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어기기, 과감한 시도, 활발한 SNS 활동, 자기 취향 내세우기, 장난질, 어그로 끌기 등등 전부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이지만 창작자라면 꼭 해야 하는 행동이다. 학교 생활과 알바 활동, 연애는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기초 지식은 창작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 게임과 영상은 고급 예술이다. 만들려면 세상 사는 기초 노하우부터 심리학, 기획, 이미지, 더빙, 작곡 등을 다 알아야 한다. 가야 할 길이 멀면 도중에 주저앉기도 쉽고 도중에 길을 잃기도 쉽다. 댓글을 달기 전 다른 유튜브가 이 내용에 댓글을 적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추한지 아닌지 한 번에 느껴진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다. 안티 디자인, 기존 디자인 요소에 반대되게끔 디자인하는 기법. 안티 디자인 사례로는 엉덩국 같은 병맛 만화가 있고 코트 애니메이션이 있다. 안티 디자인은 쓰지 말라고 하는 폰트 굴림체 쓰기, 해상도 낮춰 화질, 깨뜨리기, 저작권 어기기, 욕 넣기, 맞춤법 틀리기, 그리드 부분에 일부러 피사체 넣기, 엄청 빠른 GIF, 글리치 등등이 있다. 안티 디자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디자인 기법이다. 아트는 칙칙한 현실을 기반으로 삼고 색칠을 알록달록하게 변형시키는 작업이다. 원래 시청자들은 제작자 욕을 엄청 한다. 게이머들은 항상 게임을 축구 관중은 선수가 앞에 있어도 욕 엄청 함.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싶다. 근데 그러면 또 억울한 바닥 인생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래엔 하이라이트 부분이 10초밖에 안 된다. 뮤직 패러디 비디오 만들려면 러닝타임 10초만 만들어도 된다. 이름을 알리려면 작곡가, 로아처럼 활동량이 많아야 한다. 지식 채널, 정치 채널은 사실을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재미와 돈벌이가 목적이다. 그들은 거짓을 많이 다루고 있다. 내가 사실을 전파하면 안 통한다. 헛수고다. 그건 내 입만 아픈 행위다. 소수의 역사 덕후만 사실을 다룬다. 원래 공부든 운동이든 유튜브든 성과가 바로 안 보여서 답답하다. 현실은 게임 속만 랩 구감처럼 진척이 아주 조금씩만 일어난다. 그래서 성과를 바라면 안 된다. 레벨업이 아닌 앵벌에 집중하거나 재미로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해야 한다. 사진작가는 고객에게 갑질 당하면 안 된다. 사진작가가 나서서 갑질을 해야 한다. 예시, 거기 어머니 뒤로 가주세요. 거기 아들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웃어주시고요. 한 번 더 찍을게요. 온리팬즈 같은 구독 서비스 운영하려면 일단 시작 전에 몇 개의 게시글을 미리 만든 후에 올려야 한다.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30문 자답 같은 건 너무 텍스트량이 많다. 너무 찐따 같고 보기 피곤하다. 어린 애들이 무지성으로 막 따라하는 거다. 가짜 유행이다. 블로그 시작하기, 유튜브 시작하기처럼 남들도 다 하는 건 일찍 시작하면 좋다. NFT, 가상화폐도 그렇다. 원래 첫 신입 때만 업무량이 많다. 경력 쌓이면 업무량은 줄지만 책임은 많아진다. 중견 만화가는 10년 정도 경력 쌓이면 혼자 스튜디오를 차린다. 자기는 스케치만 하고 나머지 작업은 어시한테 시킨다. 자기는 밖에서 계약 따서 브랜드를 점점 키운다. 유튜브 운영하는 윤서희는 조이 라이드 연재 중단, 나무 위키 박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욕먹음 등 온갖 작제가 있어도 꿋꿋이 소신발언하며 유튜브를 운영했다. 그 결과 20만 구독자 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떡볶이 값, 자동차 값 둘 다 같이 오르기도 한다. 떡볶이 값은 올라가는데 자동차 값은 내려가기도 한다. 인간은 극한 환경에 놓여야 자발적으로 발전한다. 계속 누가 도와주면 의존하는 나쁜 버릇만 들인다. 12시간 공부는 힘들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괜찮고 할만하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해석 못한다. 하지만 활용은 가능하다. AI는 주식 종목 추천해줄 때 로고 색의 RGB 값, 회사 글자 수, 이런 연관 없어 보이는 것까지 다 수집해서 결과를 산출한다. AI 알고리즘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주식 추천은 잘해주지만 분석은 못한다. 분석한 요소들 사이에 연관된 걸 설명을 못한다. 찐이라는 글자를 보면 찐따 할 때 찐밖에 생각이 안 난다. 찐만두 할 때 찐이라는 단어는 바로 생각 안 난다. 동음이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야 그제서야 떠오른다. 기업들은 NFT 안 하는 기업이 없다. 원래 있는 상품을 한번 똑같이 더 팔아먹는 거니까 다들 한다. 만화에서 호흡하고 영화에서 호흡하고는 다르다. 문어체랑 구월체는 다르다. 마블 히어로들 보면은 만화책하고 실사 영화하고 생김새를 많이 다르게 만든다. 그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입을 크게 쫙쫙 벌리고 호흡을 크게 내뱉어야 중고딩 같은 어눌한 발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기본 발성법 모르는 유튜버가 많다.
노란색은 하얀색에 가깝다. 하얀 바탕에 노란색 글자를 두면 잘 안 보인다. 진파랑색은 검은색에 가깝다. 검은 바탕에 진파랑색 글자를 두면 잘 안 보인다. 디자인 초급 기본기를 아예 모르는 유튜버들이 많다. 기본기는 그 계통 사람들은 쉽게 잘 알고 있으나 다른 분야의 사람은 아예 모른다. 유튜브 편집할 때 남의 거 다루듯이 하면 딱딱해지고 망설이 나온다. 내 SNS 하듯이 해야 된다.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 눈에 띄는 카피 문구 만드는 도구. 1. 타겟 한정하기. 2. 질문 던지기. 3. 압축해서 말하기. 4. 제작 과정을 엔터테인먼트화. 5. 중요한 정보 숨기기. 6. 숫자나 순위 사용. 7. 비웃 사용. 8. 상식, 뒤엎기. 9. 진심을 표현하기.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애플 노트북인 맥북 에어는 캐치 문구로 이 문장을 사용했다. 그래서 후발주자여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제목, 다이어트 안 하고 치킨 마음껏 먹는 법. 내용, 운동하세요. 이런 낚시성 글들은 제목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릭하게 된다. 여자를 케이크처럼 쉽게 먹는 방법. 이 문구엔 욕망이 들어가 있으며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이러한 제목에 매료된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지식 채널을 구독한다. 라그처럼 아이템 소지, 종류 제한 100개로 하면 사람들이 작템을 게임머니로 바꾸려고 한다. 거래가 더 활발해진다. 학교 시스템은 실패한 시스템이다. 옛날 60년대 구식 방식이다. 베타메일, 베타걸 차별과 인종차별과 언어폭력은 자주 일어난다. 힘이 없는 소수자를 향한 공격은 자연 발생한다. 그래서 소수자 차별하지 말라고 계속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허정 국무총리가 애지중지하던 꽃병이다. 라고 뻥치고 낡은 꽃병을 고급 포장지에 넣어 선물하면 상대는 좋아한다. 집 창고가 여유로우면 골동품을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되팔기를 하면 된다. 배경바닥이 철사망이거나 유리바닥이면 떨어질 것 같고 재밌고 아찔한 느낌을 준다. 사람은 희소성 있는 걸 보면 눈 돌아간다. 가치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지금 아니면 못 가져 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려고 한다. 그 뜨거운 본능은 참을 수 없다. 티셔츠 같은 구찌의 캐릭터가 크게 딱 들어가면 밖에서 입기 뚝 팔린다. 만든 사람도 안 입는다. 그래서 요즘은 소속에 이니셜만 넣는 등 정상적인 티셔츠처럼 만드는 게 대세다. 초보자는 의욕이 넘쳐서 작탕을 만들려고 한다. 특히 초보 유튜버는 운동, 먹방, 여행방, 톡방을 한 채널에서 다 하려고 한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거도 넣고 저거도 넣고 막 넣는다. 결국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해 보인다. 근데 그러면 만드는데 힘만 많이 들고 시청자 반응도 나쁘다. 마음 아프겠지만 잘라내고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만 잘 해야 한다. 디자인 배울 땐 굴림체는 쓰면 안 된다고 배운다. 니은 부분이 너무 납작해서 어색하고 일본어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그물 다룰 땐 굴림체는 유용한 글자체다. 병맛 영상 만들 때 굴림체를 자주 쓰기 때문에 굴림체, 웃긴 컨텐츠가 생각나는 글자체, 이렇게 현상이 조금 되기도 한다. 스킬이 많이 쌓이고 플러그인이 많이 쌓이면 마냥 좋지만은 않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오히려 복잡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게임사가 돈 벌고 유저끼리 한 거래도 막는 방법. 거래 가능한 캐시템을 판다. 라그에선 다음과 같이 현거래도 막고 캐시 판매도 늘렸다. 캐시템은 거래 가능하게 만듦. 제니가 필요한 유저는 캐시템 구매 후 남들에게 캐시템을 제니로 팜. 결국 게임사에게 현거래 권리가 생겼다. 라그에선 제니를 사고 싶은 유저는 아이템 매니아 잘 안 쓴다. 공홈에서 캐시템 구매 후 제니로 판다.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는 다음과 같은 말로 들린다. 내 영상은 재미없으니까 아무도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른다. 재미없더라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줘라.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없으니 꼭 참고 봐라. 배우가 잘생기면 컨텐츠가 뭐든 최소 50점 이상이다. 그림체가 막 그림체면 내용이 뭐든 최소 50점이다. 목소리 조교하면 내용이 뭐든 최소 50점이다. 장난기 들어간 개그물이면 내용이 뭐든 최소 50점이다. 장난기 많은 심영물 그림판 버전이면 평타 이상은 친다.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스케줄에 맞게 공부 루틴을 짜요. 저는 남들보다 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부지런히 했어요. 유튜버들은 이런 사실 몇 줄 묶어서 하나의 영상 컨텐츠로 올리더라.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면 알겠지만 컨텐츠 제작엔 한계가 있다. 다들 짧고 간단한 영상을 만든다. 가상게임원이라도 획득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도파민. 유튜버의 편집자가 되면 모든 게 엉망으로 보이고 맘에 안 든다. 너 별로다. 이렇게 협업자를 평가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한 많은 부분을 내가 나서서 고쳐야 한다. 유튜브 편집자는 힘들다. 차라리 1인 개발이 더 편하다. 왜냐면 1인 개발은 피드백 전달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림월드, 철권, 킹오파, 던파, 로아 전부 겉모습만 다르지 목표는 똑같은 곳으로 수렴한다. 모두 장르만 다르지 모두 무게입니다. 다른 데서 전부 다 가져와서 섞는다. 색칠할 땐 처음부터 모든 컬러를 담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오브젝트는 일단 원색으로 먼저 칠한다. 조명이나 장신구로 포인트 컬러를 덮대야 이해하기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디테일은 따로 빼서 생각해야 편하게 만들기 할 수 있다. 큰 몬스터는 잡는 맛이 있다. 그래서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선 항상 큰 적을 등장시킨다. 대중의 피드백 중엔 영양가 없는 억가임 경우가 많다. 창작 활동을 할 땐 창의력보단 공장 같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미술학교나 미술학원에선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자세한 미술 공식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술학원 학생이 불평하는 글을 커뮤니티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파파라치 같은 일상 포착, 밤도둑 같은 남의 거 훔치기, 고고학자 같은 소스 발굴 작업, 사무직 같은 폴더와 파일 정리, 좀비 같은 단순 반복, 무자비한 검수 작업, 창작자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내 작품의 악플이 보인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레벨 0짜리에서 평가단이 있는 레벨 1짜리로 승진했다는 메시지다. 너만의 방식으로 생략해서 표현해봐라. 대중이 창작자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대중의 반응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 말은 최악의 수단이고 글은 그럭저럭 쓸만하고 이미지는 최고의 도구이다. 훔쳐라. 내 생각들을 채워넣어라. 원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작은 생산활동이 아닌 소비활동이다. 자원을 소비하여 만드는 거다. 창작이 아니라 발견이다. 시력은 눈동자로 사물의 형상과 빛을 보는 게 아니다. 뇌로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시청자는 사람으로 안 봐.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 거리를 찾아 이 방송 저 방송을 떠돌아다니는 악마들일 뿐이야. 진오랜 버핏. 누구와 같이 즐기면 재미는 3배가 되고 내기를 걸면 10배가 된다. RPG 게임들이 망하는 이유는 난이도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양의 상승세만 있으면 안 된다. 난이도는 쉬웠다 어려웠다 해야 한다. 그 코사인 흐름 그래프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가끔 가다 최적의 밸런스가 맞춰진다. 게임은 항상 초반만 재미지다. 유저는 난이도가 랜덤으로 바뀌는 거엔 무한으로 매달리게 된다. 사퍼, 롤, 도박 등 놀거리는 욕구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 PVP, 대전게임, 경쟁심, 만들기, 창작욕, 표현욕, 공성전, 참여욕. 내가 스킬이 없으면 합작할 때마다 내가 민폐가 된다. 내가 민폐가 되면 괴롭다. 귀멸의 칼날은 좀비 물 플러스 옛날 일본 컨셉이다. 주인공은 소년 탄지로 주인공 부모님은 일찍 죽음, 주인공과 여동생만 남음, 좀비, 도깨비옥에 가된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게 이야기의 목적이다. KFC 창업주 샌더스,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처럼 사장이 직접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한다. KFC 샌더스 창업주는 자기만의 치킨 레시피로 프랜차이즈 퍼뜨리는데 700번이나 거절당했다. 1인 제작은 감정 노동이 있어 괴롭다. 남의 거 리메이크 만드는 협동 방식이 덜 괴롭다.